수도권 둔화, 5대 광역시 둔화, 상승폭 둔화 플러스 전략 후강이라고 할 수가 전략 있어요. 후강. 네. 이 고양시가 이 과천과 함께 거의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꼽는 게 그래요? 매년 너무 저평가됐어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일산의 반전은 강남 삼성역 20분이다. 네, 안녕하세요. 매부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시죠. 우리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이 명칭을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모실 때는 아마 다른 명칭으로 모실 것 같은데 이 은행에 희망퇴직 신청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은행 30년 넘게 근무를 했고 부동산 전문 상담을 이제 20년 차로 했는데 이제 한 달 후 정도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좀 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과 하락의 견해가 엇갈리거든요. 박 위원님만의 부동산 전망,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상승폭 둔화 플러스 전략 후강이라고 할 수가 전략 있어요. 후강. 네. 수도권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너무 큰 시장이에요. 사실 서울은 사실 이 정도 올라갔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인천, 경기도에 비하면 인천은 연간 상승률이 23% 이 정도 수준이고 경기도도 22% 이 정도 육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12%대 정도니까 거의 서울의 2배 가까이가 인천, 경기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이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인데 인천 경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말이 좀 적었던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는 고점을 어느 정도 찍은 상태는 둔화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승폭은 수도권에서도 둔화, 5대 광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약간 물량 부담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는 좀 안정 상태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기타 지방에서는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다릅니다. 그동안 이제 1, 2년 전에 상당히 안 좋았었던 곳이 대표적으로 강원도와 경남, 제주도 이런 데인데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둔화, 5대 광역시 둔화, 그다음에 기타 지방은 약간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시기적으로는 전반기, 특히 이제 3월 봄까지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상태가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이제 5월 취임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를 기점으로 하반기는 전반기보다 좀 나은 상태로 좀 변화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전반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위원님이 쓰신 글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일산 괜찮다. 일산이 아주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산은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의 대표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그래서 이제 항상 두 번째 네이밍이 되는데 이 가격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당의 가격이 100이라고 하게 되면 평촌 같은 데는 한 7, 80 정도 가는데 일산은 50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당의 반값이에요. 너무 저평가됐어요. 출발은 같이 했어요. 90년대 초에 신도시가 나갈 때 분당과 일산은 차이가 없었어요. 분양가에서. 근데 지금은 반값이다.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접근성 내지는 강남에 대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측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GTX를 통해서 GTX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이 GTX의 A 노선의 핵심이 결국은 이제 파주에서부터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대곡역을 거쳐서 오는 이 역이 불과 20분 만에 이제 삼성역에 도착한다는 거죠. 물론 삼성역은 공사가 좀 늦어져서 28년경 예정이 돼 있지만 당장 24년 정도 전후에 서울역까지는 온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산의 반전은 강남 삼성역 20분이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역에만 닿게 되면 어디든 또 강남적으로 환승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동안의 그런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였죠. 억울한 거였는데 반전의 계기가 나타나고 그게 머지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일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일산 중에서도 이제 그 일산 초입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충분히 기반시설이 뛰어나고 배후에 또 호수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3박자를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건축,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단지들은 매입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초입에 분당이 100이면 일산은 50이다 얘기하셨는데 일산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분당이 100이면 얼마까지는 받아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평촌 수준은 가야 돼요. 평촌 정도는? 평촌이 이제 7,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게 일산이. 왜냐면 이 고양시가 우리가 전국 그 지자체 그 살기 좋은 도시 조사에서 보면 이 과천과 함께 거의 살기 좋은 도시 1, 2위를 꼽는 게 그래요? 매년 그만큼 일산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그 삶의 질이 다 해결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다만 이제 그 하나가 부족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워진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안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재개발이죠. 재개발, 뭐 신통기획도 있고요, 공공재개발도 있고 곳곳이 이제 뭐 언제 전에 사야 뭐 입주권 나온다 지금 난리인데 이 빌라는 사실 아파트랑 달리 너무 이제 다양화된 이제 개별화된 물건이라서 어렵잖아요. 고수의 영역으로 불리는데 이 빌라는 요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제대로 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세대 연립은 사실상 안타깝게도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그 주택 유형 비율이 아파트가 2019년 기준으로 58.3%.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 합치면 3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단독 주택이 10% 정도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서울에서의 연립 다세대 비중은 너무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얼른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너무 오래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아요. 서울은 이제 58.3%는 전국 평균 62.3%에 비해서 4%나 아파트가 부족해. 그래서 서울에서는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가격이 쭉 올라가는 이런 집중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다세대 연립을 투자할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신이 가능한가가 1번.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얘기하던 뭐 뉴타운 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대 연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이 가격대에 따른 이 계단식 구조예요.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그거는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주거 유형이 다세대 연립이에요. 그런 만큼 이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에요. 주변에 이제 주차 여건이 좋다든가 아니면 역세권에 가깝다든가 이런 식의 사항들 기대해서 대규모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위주의 지역들은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요, 최근 급등했던 지역에서 좀 많이 빠지는 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광명, 동두천 이런 데도 그죠? 뭐 의왕 이런 데도 뭐 인력 빠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서울 집을 못 사니까 이분들이 외곽에서 사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전의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인지 궁금하네요. 방금 제가 경기도를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에요. 개발 기대감에 따라서 GTX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동두천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많았고 물론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수요들이 이렇게 진입을 한 건데 동두천 같은 데는 사실 그 양주 신도시 이것만 개발해도 그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렸다가 단기간 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 지역에서는 감당할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이제 약간 거품이 제거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의왕 같은 데는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21년 1년간 30% 이상 가격이 오른 지역이에요. 이제 그런 만큼 또 부담도 큰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같은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정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길게 보면 이제 내재 가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유지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어차피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지만 단기간 내 급등한 부담은 뭐 이거는 좀 조정되는 것도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의왕 같은데 그 인덕원에 인덕원 그죠? 아파트 GTX 역이 생긴다고 해서 저도 인덕원의 GTX 역을
개통해야 된다 합리적인 오히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천보다 오히려 인덕원이 더 환승역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인덕원은 이제 4호선뿐만 아니라 월판선, 그렇죠. 판교에서 그렇지. 인덕원 거쳐서 광명역 거쳐서 월곡까지 가는 이 월판선 동서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승센터로서 역할이 커요. 그리고 화성 동탄에서 또 인덕원까지 오는 인동선 이런 것까지 갖추게 되면 이 인덕원은 꼭 그 정차역이 있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1, 2년 전부터 여기는 합리적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 주장했던 자리. 자, 그런 것들이 약간 오버해서 반영이 된 결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물론 이제 신도시 발표도 있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급히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진정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